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그 내화 그 수림대에 관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모임 그 있다고 하셨는데 금방 그 끝났나 보네요. 자, 예. 그 산불 예방을 그 목적으로 실행하는 내화 수림대 그 조성 방법. 예. 이 내화 그 수림대 그 조성 방법, 그러니까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능선부, 임도변 및 주요 보호시설의 내화 수림대 조성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그 문제. 이 문제는 90회 때 4교시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84회 1교시 때 내화 수림대의 개념과 조성 대상지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그 84회 그 1교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먼저 첫 번째, 산불의 개요를 그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산불. 먼저 첫 번째, 숲을 조성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뭐 산불이라든지 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 이게 그 산림을 경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산불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림 그 소유주의 그 소중한 재산이 소실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이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제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내화 수림대의 조성이 그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그 산불의 그 개요가 되겠고요. 두 번째 와서는 내화 수림대에 대한 그 조성 방법. 먼저 첫 번째가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내화 수림대 그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산불 그 예방을 그 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화 수림대의 폭은 한 30m 내외로 한다라는 것.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지 부분. 대상지는 먼저 첫 번째, 대형 산불 피해지의 복구 지역. 그 다음 두 번째가 대형 산불의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조림 또는 갱신 지역. 그 다음 세 번째는 대형 산불의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숲 가꾸기 지역. 그 다음이 지역 특성은 건조하며 강풍이 잦고 사면의 경사가 21도 이상으로 급하며 소나무림이 많은 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내화 수림대에 대한 이제 조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가 완만하고 긴 능선을 이용한 내화 수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만한 능선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양쪽 폭으로 한 3m씩, 그러니까 총 한 6m 정도가 되겠죠. 무인목지로서 식생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그 12m 정도, 한 12에서 한 15m 정도가 될 건데, 이 부분 지역에서는
그 내화성 수종, 내화성 수종으로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목적하고자 하는 뭐 수종을 뭐 조성을 뭐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의 폭은 이 식생 그 조성 지역이 이제 능선을 기준으로 양쪽 그 3m.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생지대를 지나고 나서는 내화성 수종을 한 12에서 15m 폭으로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내화 수림대는 이제 능선부에서 그 6m 폭으로 그 식생이 없는 공간지대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12에서 15m 정도 폭의 식생 그 지대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화성 수종을 헥타르당 한 5,000본 기준으로 그 식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식생 그 지대의 그 인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교목성 수종에 의한 그 단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목과 아교목 또는 관목류를 혼생시키는 복층 구조, 그 다음에 내음성 수종을 이용한 다층 구조가 있겠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과거 이제 공무원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능선부 그 소나무림에 대해서 그 숯가꾸기를 통해서 어골형으로 내화 수림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헥타르당 그 800번 정도 그 솥가배기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그 글귀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했고, 그런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참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임도를 이용한 내화 수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경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가 그 소나무 그 천연님의 경우로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소나무 천연님의 경우에는 임도변 그 좌우폭 20m 범위까지 그러니까는 20m 범위까지 그 상층 그 우량목만 그 헥타르당 100본 정도 잔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20에서 50m 사이에는 그 강도의 그 솥가배기를 실시를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활엽수 천연님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그 천연님 보육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찰 등의 주요 보호시설의 내화 수림대가 되겠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그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하단부에 사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이제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할 때, 요렇게 약간 좀 경사 좀 주고요. 이렇게 그 산이 있다라고 할 때, 처음에 뭐 마을 뒤쪽에 뭐 이렇게 뭐 기념수가 되겠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약 그 15에서 한 20m 구간은 무인목지로서 식생을 조성을 하고요. 15에서 20m 정도. 그리고 이후 그 30m 지역에 대해서는 내화성 그 뭐 활엽수림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조성을 해서 한 30m 폭으로 조성을 하고, 이제 이후 지역에 대해서 이제 목적하고자 하는 그 수종을 그 배치하는 형태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 이게
그 사찰 등의 그 주요 보호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그 보호시설로부터 15에서 20m의 그 완충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폭 30m 내외의 활렵수, 그 내화 수림대를 그 신규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목적하고자 하는 그 수종으로 조성을 하면 된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이상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세 가지 그 내화 수림대 그 조성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서는 내화 수림대 그 조성이 있어가지고, 자, 문제점과 실용적인 대책을 이제 저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문제를 그 풀어보면서 고민이 드는 게 어떤 그 고민이냐. 과연 저 내화 수림대 활렵수를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활렵수 자체가 이제 그 서 있는 나무 자체는 뭐 불에 의해 가지고 뭐 일정 온도까지는 이제 그 견디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또 이게 그 활렵수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안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낙엽성이 있죠. 낙엽이 이제 계속 그 지면에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향후에는 가연 물질이 그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산불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내화 그 수림대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학술적인 뭐 연구 뭐 자료가 있긴 있겠지만서도, 산불을 그 산불 확산을 그 방지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폭을 그 아까 뭐 사찰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그 15m, 그 다음에 그 추가 30m, 한 45에서 한 50m 지역은 내가 목적하는 수종이 아닌 그냥 그 약간 좀 일종의 보면은 임지를 그 버리는 그런 형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임도변 그 주변 그 폭으로서도 그 폭, 그 좌우 폭 20m까지 그 헥타르 100본만 남긴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남긴다고 해서 내화 수림대의 역할로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 그 다음에 아까 그 능선을 그 이용한 부분 있지요. 아까 능선이 있으면은 그 저폭 그 한 6m 정도는 그 식생지대, 그러니까 무인목지로 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고려해야 될 게,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산불 그 예방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 접근을 한 거지,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기술자로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항상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산불 뭐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강우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이렇게 식생이 있을 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수관 울패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과 우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산지 능선부 지역에 대한 그 무인목지 지역, 그 식생 그 조성 인분 지역에 대해서는 유수가 그대로 이 지면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 그 비탈면이 그대로 그 유수의 그 타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토사 유실이 계속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내화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계속 그 집중 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주장할 거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경관적인 요인이라든지,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을 할 때 실시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이건 제가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그 취합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그 취합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겠다고 할 때 산주 입장에서 손해보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냐. 아까 이게 한 12m, 이게 6m, 12m, 24, 30m죠. 30m면은 길이가 만약에 한 1km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한 3000m, 0.4m 정도의
임지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종을 심지도 못하고 내와 수림대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주요 그 보호시설 뒷부분에 대해서도 총 한 50m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쳐봤을 때 만약에 사찰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분지골 형태로 이렇게 뺑 둘러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45m까지는 그냥 그렇게 다 내와 그런 그 내와 수림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도 무시를 못한다는 부분. 예, 이게 제가 계속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실효성은 있는지, 이게 경제적인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엉터리 같지만서도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용적인 대책을. 먼저 첫 번째, 아까 그 무인목지라든지 그 강도의 그 속가배기 실행 지역에 대해서는 울패도 하락으로 인한 강우가 직접적으로 비탈면을 타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하나, 내화성 그 수종이라고 하면은 그 불의 그 강화에서 그 생존율이 높을 뿐이고 가연 물질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속도만 조금 늦출 뿐이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화성 수종을 통해서 떨어진 낙엽들, 이 낙엽이 그 낙엽 등의 그 지피물들이 그 가연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 확산에 대한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그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자, 이에 따라서 실용적인 그 대책을 강구할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인근 그 소류 지역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이 이렇게 있고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뭐 거의 보통 그 우리 그 시골 동네 보면은 그 소류지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사방댐도 저수형 시스템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제가 그 최근에 그 어디지 그 주택가 그 저 뭐 미국 이런 데 그 보면은 그 정원 있잖아요. 그 집 앞에 보면은 정원에 보면은 그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 쿨러를 이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소류지에 연결한 산에서 일정 간격으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면 어떨까? 근데 물론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영상으로서 많이 봤는데 이제 보통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 수고는 한 15에서 한 20m 정도가 되는데 스프링 쿨러가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양은 사실 이 위에 수간까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한 이 정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 거. 이 지면에다가 이제 스프링 쿨러를 이제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 이제 소류지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분수 형태로 물을 뿌려 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을 했다. 산불이 이쪽 지역으로 이제 확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스프링 쿨러를 통해서 이제 뭐 식생에다가 이제 물을 뿌림으로써 축축하게 놓으면은 이제 확산 이제 좀 저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확산을 저지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뭐 항공 그 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방차가 뭐 온다라든지 그런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를 한 게 오늘 구글 어스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경남 의령 지역입니다. 이게 여기 계곡부에 보면은 소류지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소류지에서 이제 호수를 따와가지고 여기 왼쪽 능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능선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지대까지 스프링 쿨러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를 해두고요.
설치를 해서 이제 만약에 저기 뭐 위에 상남부 지역이든 여기 하부 지역에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곡 그 소류 지역이라는 옆 팻말 그 보이시죠? 만약 이쪽 지역에서 산불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산불이 저 위쪽으로 그 바람이 이제 불어 올라갈 때마다 산불이 이제 위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스프링 쿨러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를 해둔 상태에서 물을 이제 뿌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산불이 확산되다가도 이 그 물이 그 뿌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산불이 확산이 약간 좀 지연이 되는 그런 형태가 그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를 그런 그 효과를 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시공 그 비용 측면에서도 제가 그 주변에 그 소방 쪽에서 그 일을 그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건물 내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이제 그 벽면을 통해 가지고 그 따오는 그런 그 공사 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그 산지에 대해서는 그 지면에다가만 잘 깔아 놓으면은 뭐 길이는 뭐 한 뭐 여기까지 한 500m 정도가 된다. 뭐 공사비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시스템에서 그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해서 그 뿌려주면서 항공 그 헬기가 올 때까지 그 시간만 좀 딜레이 해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그 소류지와 그 연결되는 그 산지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스프링 쿨러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위에 이제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기 이제 그 소류지가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능선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간격으로 쿨러를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을 이제 빨아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분산시켜주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물대포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산불을 그 방지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인력으로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인력으로 이제 잭을 하면서 이제 위에서는 그 항공 그 헬기가 와서 이제 그 물이 아니라 그 분말 그걸 이제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불을 그 지금 현재 그 끄는 그 소화하는 그런 그 작업 체계가 있는데, 아마 그 군대 그 갔다 오신 분들 그 아마 아실 건데, 그 우리 그 곡사포 많이 그 쏘잖아요. 산에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그냥 그 물폭탄을 하나를 그 개발해서 이거를 만약에 산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포를 이제 계속 이제 쏘는 형태로 이제 여기 그 해당 지역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뿌려서 이제 불을 끄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은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되게 이게 지금 엉뚱한 그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이게 한번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아까 그 내화 그 수림대 있지요. 뭐 능선을 이용한 뭐 내화 수림대, 임도를 이용한 내화 수림대, 주요 보호시설에 있어가지고 내화 수림대. 이게 그 내용이 사실 그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전혀 얼토당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경제적인 손실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산림 기술자 해야 될 게 산주의 그 소득 증대, 물론 그 재산을 그 지켜주는 것도 우리 산림 기술자들 해야 될 역할이지만, 결국은 산불이 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화 수림대라고 해서도 뭐 확산 그 속도를 얼마나 저지시켜주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효용성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이면 이 내화 수림대 조성과 조성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용적인 대책을 나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이거 이제 내화 수림대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병해충 그 방제 사업을 할 때 보면은 나무 주소 많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이제 그 형상점을 약간 좀 비껴가게끔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그 천공기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약재를 이제 주입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이 시공 사업이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감리를 그 살린 그 기술사분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좀 더 효율적인 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예비사업 완료 결과 보고서를 한번 들고 와보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뭐 사업 뭐 초창기라서 제가 이제 뭐 실무 경험도 별로 없고 딱히 뭐 생각나는 부분도 없었는데, 그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그 방안을 들고 오더라고요. 캡슐을, 이 약재를 캡슐화해서 여기다가 주입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그 방법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사실 그 솔리 폭발이 그 나무주사 사업을 그 방제를 할 때 보면은 그 약재가 굉장히 그 맹독성이거든요. 이게 그 우리 그 피부에 잠깐만 닿아도 이게 중독성이 되게 셉니다. 바로 그 인근 그 물가에 그 가면 그 독성이 가면 그 약재 감염되면은 인근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바로 씻기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또 위험한 게 그 사람들 그 담배 많이 피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약재 그 주입 인부들, 약재 주입을 하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담배를 그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뭐 필터 뭐 통해 가지고 뭐 이게 그 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독되는 사례,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안을 한 게 뭐 캡슐화, 약재를 캡슐화 해가지고 그 주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든 생각은 그 나무의 그 수액 그 주입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그 우리 그 병원에 보면은 그 링거 있잖아요. 링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꽂아서 이제 약재를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형태. 이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생각도 이제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살린 그 기술자들은 이 틀에 박힌, 예, 그런 그 대책만을 강구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아까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뭐 내와 수렴 때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요번에 그 10월 말에 이제 면접을 볼 건데, 내와 수렴 때 그 조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질문이 날라오면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제 생각들을 한번 피력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 아마 참조하셨다가 뭐 활용 가치가 있으면은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너무 얼토당토한다, 나 이렇게 모으면 걸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예, 그냥 그 다른 뭐 사례라든지 그런 그 패턴으로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들어가자면은, 그 내와 수림 때는 이제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그 기술자로서 이제 산림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방학,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IT라든지 이런 그 부분과 다른 그 분야의 학문과 접목을 해서 이제 복합하는 형태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고안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그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SW님께서 그 작성을 해오신 부분, 예, 일단은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좀 여기 좀 더 개선안이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저한테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종합을 해서 또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오신 부분,
자, 먼저 첫 번째, 자, 내와 수림대 그 조성에 대해서, 이제 대상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목 이제 처리 방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와 그 수종, 뭐, 이렇게 이제 그 조건들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피해목 그 처리 이런 그 부분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내와 수림대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했는데, 아마 105회 때인가, 산불 그 피해지 그 관리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110회 때 그 시험 문제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그 산불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 자연 그 복원을 실행할 지역에 대해서 그 문제가 10점짜리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그 두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제가 그 한 번 더 그 문제를 다시 그 과제로 그 내드리고 스터디 때 그 한번 그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적인 틀로서는 우선 그 우리가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재난성 피해자하고 일반 그 피해자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 응급복구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복구를 실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응급복구라는 얘기는 이제 뭐 지속적인 토사가 이제 유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 그러니까는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그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사방사업으로서 그 응급복구를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차별 이제 그 피해 상황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 그 피해 상황에 대한 그 복구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복구를 이제 실행하는 형태로, 예, 그렇게 가는데, 이제 항구복구를 실행할 때는 그 산림의 그 6가지 기능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적절한 그 방안을 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요번 그 문제 10점짜리 나왔던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님이 그 자연 그 복원을 그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전님하고 산림휴양림 지역, 예,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그 자연 그 복원이라든지 뭐 사방사업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그 실행을 한다라는 것. 예, 그렇게 큰 틀만 일단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스터디할 때 자세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CS 분께서는 예, 이렇게 1번의 개요로서 내화 수림대 조성으로서 대상지 피해목 처리 내화성 수종, 예,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별 내화 수림대 조성. 먼저 첫 번째가 주요 보호시설에 대한 주의 인분, 건축물로부터 20에서 50m 내외 완충지대 조성을 하고, 침엽수의 경우에는 모두 배기 후에 활력 수립대 조성 헥타르 100번 이하. 조금 내용 다르네요. 아까 저는 한 15에서 한 20m 정도 완충지대 조성하고, 그 이후 30m 정도 내화 수림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식생 조성하는 형태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임도변 지역에 대해서 예, 해준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 그림으로서 이제 뭐 완충지대에서 그 밖으로 이제 또 30m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강도 감벌. 예, 이거는 약간 좀 저랑 내용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다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능선의 경우, 마루 좌우로 해서 30m 활력 수림대를 이제 조성을 하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한 설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문제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출제 의도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폭 6m 지역까지는 식생 지대로서 인분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폭 한 12m에서 15m 정도 양쪽으로 내화 활력 수종으로 조성을 해주는 형태로, 예, 그렇게 능선부는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도변 지역에 대해서는 임도변 저폭 20m 지역에 대해서는 침엽수의 경우 헥타르당 한 100번 정도만 남기고, 그 이후 20에서 50m 지역까지, 그러니까는 그 이후 30m 지역까지는
강도의 그 속가 배기로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연 그 활렵수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연님 그 보육 형태로 그 작업을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경우로 그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그 산불 피해 복구 지역, 예,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능선부 지역하고 예, 같은 예, 그런 그 개념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화 수림대에 대해서 이제 조성지 사후 관리 부분으로서 그 하층 그 활립수에 대한 그 맹화 관리, 그 다음에 뭐 맹화 관리 침입수가 혼효를 유도를 하고, 하층에 대한 관목류, 초목류는 제거하면서 산불 확산이라든지 소원 하에 대한 그 요인을 그 제거를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그 와서는 그 산불 피해 그 위험지 및 그 피해지에 대한 그 내화 수림대 조성으로 국민의 인명 및 그 재산 보호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 이렇게 그 결론 예,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그 CS 여러분이 그 의견이었고, 그 한번 그 아까 그 제가 그 아까 내용 그 다른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추가하실 부분 좀 더 그 추가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원 단편적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항상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 이제 산불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경제적인 효율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환경경관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재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산주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요구 사항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업을 실행할 때 실시 설계적인 측면하고 그 시공 사업적인 측면도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책에서는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그 수립해 주는 형태로, 예, 그렇게 그 가는 게 그 기술사 그 시험에 대한 그 문제풀이의 그 올바른 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림 그 기술자는 그 산림 사업에만 지금 많이 그 치중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그 분야로서 뭐 GM나무 뭐 개발이라든지 뭐 공법 그 개발 뭐 특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아까 제가 뭐 산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벤처에 대한 그 물론 뭐 국립 그 산림 그 과학연구원에서 이 부분에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서도 이거를 그 민간 그 기업 형태로서 그 벤처 그 창업 그 활성화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 뭐 창출에 대한 활성화도 그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형태로서 그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그 진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 이상 그 오늘 그 준비를 해온 그 문제들에 대한 문제 그 풀이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혹시 그 이상 그 오늘 그 문제 그 하면서 뭐 의문 사항이라든지 혹시나 뭐 또 뭐 제가 아까 말 때 뭐 좀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예, 그거 있으시면은 예, 한번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정보를 또 효율적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릴까 해가지고 오늘 또 생각을 한 게, 일단 뭐 구글어스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일단은 그 손 모양 그 커스가 일단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리는 게 좀 안 되네요. 이게 이것만 좀 되면은 이 자체 내에서도 좀 그림을 좀 적절하게 그려가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혹시나 이런 그 항공 사진을 이용한 그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좋은 그 괜찮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좀 추천을 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또 스터디 때는 또 이거를 또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설명을 또 체계적으로 또 드리도록 예, 그렇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그 일단 오늘은 그럼 더 이상 그 말씀은 없는 걸로 예, 알고, 그럼 오늘은 그 여기까지 그 하도록 예, 할게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2시간 동안 또 참여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예, 25일날 목요일, 저녁 9시에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